눈이 엄청 많이 내린 1월 6일. 1월 6일 저녁입니다. 눈이 폭설이 막 내리는 그때요. 자,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주차장 램프를 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천천히, 미끄러기가 천천히, 네, 사람 걸어가는 속도로 천천히, 네, 아주 천천히 갑니다. 사람 걸어가는 속도, 그러네요. 네. 자, 그런데, 저 앞에 차 없어요, 근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갑니다. 미끄러워서요. 그렇죠. 이렇게 천천히 가요. 저 앞에 차가 서 있네요? 차 못 올라가네, 옆에. 근데 저 앞에 차 사고 나 있네? 사고 났다. 브레이크 안 들어. 브레이크 안 들어. 아이고. 아이고. 네. 브레이크가 안 들어. 앞에. 자, 올라가는 차? 차가 못 올라가. 저기 사고 났다. 그 브레이크 잘 보는데 브레이크 안 들고 그냥 미끄러워. 옆에서 오빠. 아이고, 오빠. 못 멈추죠. 저 뭐예요? 놀이공원에 가면 이렇게 물 쫙 타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 물썰매. 그거 멈출 수 있나요? 거의 그거랑 똑같아요. 봅슬레이랑 똑같네요. 봅슬레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속도가 느린 봅슬레이입니다. 이럴 때 저 앞에 내려가는 천천히 가니까 뒤에 있는 차가 안정거리 확보하지 못해서 좀 속도가 말라고 퐁 들이받고 그러고서 사고가 있던 거예요. 그렇게 정확히 뭐래 그런 걸로 여겨진답니다. 앞에 천천히 가는 차 뒤에가 콩 들이받아서 하나 돌고 차 쓰고 앞에 차가 옆으로 돌아 있으니까 차가 멈춰져 있네요. 이 사고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들이받은 내가 100%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면 백화점 쪽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불박차가 왜 그걸 들이받아서 멀쩡해 서 있는 차를 램프 구간에서 불박차 100%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백화점이 더 잘못이다, 백화점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지금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거예요. 아까 올라오는 차가 못 올라오고 있었어요. 올라오는 차가 못 올라오니까 저 차 못 올라온다. 그리고 딱 보니까 앞에 사고 나 있는 거. 그러고서 브레이크 안 들어. 어떠세요? 백화점이 더 잘못이다. 백화점이 100% 잘못이다. 백화점 100%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28% 있습니다. 백화점이 더 잘못이다가 64% 있습니다. 자동차가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가 4% 있습니다. 불박차 100% 잘못이다가 4%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멈추죠?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는 게 불가능해요. 이분들의 대화 내용을 좀 더 들어보실까요? 소리를 좀 키워볼게요. 자. 여기서 차가 못 올라가. 네. 브레이크 안 들어. 먼 거리에서 발견했어요. 이 차 못 올라가? 저기 사고 났다. 그래서 브레이크 잡으니까 브레이크 안 들어. 브레이크 안 들어. 오빠. 어떻게 해요, 저기? 도저히 멈출 수 없어요. 잘못 있나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백화점에서는 반 물어주겠대요. 저는 거기에 왜 내려가고 그러면 거기 내려가지 말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백화점에서 그럼 백화점 주차해서 차 놔두고 그냥 집에 지하철 타고 가나요? 백화점 이용 고객들에 대해서는 백화점 시설물 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했었어야죠. 백화점은 50대 50 얘기하는데 저는 백화점이 더 잘못이 아니라요. 백화점 100%라는 의견입니다.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위험하니까 가지 말았어야 된다? 아니 그 안에서 쇼핑할 때는 눈이 안 내렸는데 쇼핑 마치 내려와 보니까 거기가 눈이 내려와서 얼어 있었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피할 수 없는 백화점 100%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니에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되죠.
일단 불박차가 앞차들에 대해서 물어주고 백화점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 청구해야 될 겁니다. 우리 보험사에게 이 방송 듣고요. 잘 싸워서 100대 0 판결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불박차는 덤프트럭입니다. 짐이 실려 있습니다. 짐 가득 실려 있어서 한 40톤 정도 됩니다. 덤프 갑니다. 자, 가는데요. 중간에 좀 따분해서 노래 한번 하십니다. 오! 한번 하십니다. 놀라지 마세요. 네, 지금요. 황색 전면 신호에 아이코 사고 나기 직전에 사고 나는 영상은 여기서 끊겼어요. 여기서요. 자, 앞에 차들 가죠. 황색 전면 신호예요. 이제 좀 이렇게 기지개 피시듯이 그러고 가십니다. 자, 60도에서 한 55, 58 정도 가고 계십니다. 자, 여기 차가 들어오네요. 차가 들어오는데 똑바로 됐다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떻습니까? 이럴 때 불박차가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 빵입니까? 아니면 불박차가 혹시에 대비해서 빵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불박차 10 내지 20 있습니까? 투표해 보죠. 우리 부산 덤프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앞차가 그렇게 삐딱해 보이지도 않았죠? 저 차는 뒤를 전혀 살피지 않고 그냥 쑥 들어온 것 같습니다. 뒤에서 덤프가 오는데 덤프랑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데? 예. 78%는 100대 빵입니다. 혹시에 대해서 빵 해줬더라마는 아쉬움에 불박차 10 내지 20% 있다는 의견도 22% 있습니다. 제 마음하고 똑같네요. 여러분들의 78%는 저거 아니 삐딱하지 않았죠? 저 정도면은 저도 100대 빵이고 싶습니다. 제 마음 100대 빵입니다. 근데 법원에 가면은 100대 빵 할 판사도 있겠지만 100대 빵 하지 않을 판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기서요. 자, 우회전 들어오죠? 우회전은 들어오는데 저 차가 나랑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크잖아요. 내 몸집이 크면은 작은 몸집에 어른들이 이렇게 가는데 애기들이 좀 지나가면 애기들 조금 신경 써서 애들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마음은 100대 빵입니다. 근데 저 똑바로 갈 줄 아는데 여기서 오른쪽 깜빡 켜고 있어요. 지금요. 오른쪽 깜빡 킨 채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래도 이런 차들도 있으니까 우리 큰 차 운전하시는 분들 신호도 없는 교차로 지나실 때는요. 저 차가 똑바로 가겠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속도를 살짝 줄이시면서 가볍게 빵 얘야 여기 어른 간다 어른 체격 큰 어른 간다 애기야 그런 마음으로 크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뒤에 덤프입니다. 덤프 유턴할 겁니다. 여기 보면 유턴 신호시 이렇게 유턴 신호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하고 있어요. 앞에도 유턴할 거고요. 나도 유턴할 겁니다. 보시죠. 자, 유턴 대기하고 있어요. 유턴 신호 들어와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유턴 신호 들어오면 보이나요? 이렇게 하고 있어야 보이죠. 여기 이 차 이러면 옆 눈으로 보기 참 어렵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저 차 못 봤어요. 아직 이제 움직이네요. 네. 내가 뒤에서 움직이는데 내 뒤에서 제일 뒤에 있던 차는 벌써 유턴해서 갔어요. 제일 앞에 있던 차가 저렇게 서 있으면 저기 유턴 신호 들어올 때 유턴 신호 바로 못 보죠. 여기서요. 운전자가 여기서 이쪽으로 쳐다보려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고개 아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턴 신호는 지금 이제 들어올 때가 됐죠. 근데 아직 출발을 못 해요. 조금 늦어요. 그죠? 저 차 이제 늦었어요. 늦게 봤어요. 그러니까 뒤에 차가 먼저 갑니다. 불박차 먼저 가는데요. 그런데 내 뒤에서도 또 도는 차가 있었고 제일 뒤에 있던 차 제일 먼저 가네요. 유턴은 제일 앞에 있던 차가 제일 먼저 가는 게 기차놀이 하듯이 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일 뒤에 차가 슝 그래서 꼴찌가 첫찌 된다는 얘기가 이럴 때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박차가 도는데 뒤차가 바짝부터 핑 돌다가 부딪혔어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뒤차 100% 잘못이다. 불박차도 일부 잘못 있다.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셋 중에서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은 뒤차 100%라는 의견이 92%입니다. 뒤차 92%. 불박차도 일부 잘못 있다가 8%입니다. 내가 제일 앞에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뒤차가 푹 때렸으면 그때는 100대 빵이에요. 유턴할 때는 그냥 내가 가면 되지 내 뒤를 살필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가 이분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후방 영상 없나요? 네, 근데 후방 영상 없어요. 앞에 유턴할 차가 있었는데 그 차가 유턴한 다음에 순서대로 유턴할 생각은 못 하셨나요? 앞차보다 내가 먼저 유턴할 때 혹시 내 뒤에서도 나처럼 똑같이 먼저 피 도는 차가 있을 거 예상 못 하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답글이 안 올라왔어요. 이번 사고 보는 견해에 따라서 둘로 볼 수 있습니다. 뒷차가 그렇게 바짝 붙어서 돌면 어떻게 뒷차 100%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도 앞차보다 먼저 갑니다. 그럼 내 뒤에서도 또 나보다 핑 도는 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돌 때 좀 천천히 돌았더라면 하는 마음에서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 한 10 내지 20 정도 있다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느 쪽일지 몰라요.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턴할 때는 순서대로 도십시다. 칙폭, 칙폭. 옛날에 새끼줄 쭉 차갖고 뒷차놀이 했었잖아요. 앞에서 먼저 돌아야죠. 물론 앞차랑 뒤에랑 간격이 유통구역선이 몇십 메다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럴 때 앞차는 저 앞이고 난 여기 있다. 그럼 내가 들어오다가 먼저 도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마지막 차가 그랬었어요. 뒷차는요. 앞차보다 먼저 돌아올 때 앞차랑 안정거리가 필요합니다. 유턴할 때도 앞차에 안정거리. 앞차 따라서 천천히 돌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먼저 슉 돌 때는 앞차랑 여유를 두고 가십시오. 그래야 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음은 뒷차 100%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불박차도 뒷차놀이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리막입니다. 내리막에서 앞에 신호등이 있네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내려갑니다. 앞차는 좀 가까워 보이는데요. 미끄러운데 신호가 이때 신호 바뀌었네요. 앞차 브레이크 잡더니 멈춥니다. 아이고 쿠. 자, 이 사고요.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좀 더 가서 멈추지. 신호등이 두 개가 있잖아요. 신호등이 여기 하나. 이때 황색이에요. 근데 여기서요. 자, 황색 이때. 여기 말고 저기 가서 멈춰야지. 저기. 저 교차로 저기까지 가서 멈춰야 되는데 신호등인데 왜? 여기가 신호등이 좀 특이하네요. 요 앞에 신호등이 하나 있는데요. 황색이 들어오고요. 황색이 들어오고 요 앞에 또 횡단보도이 여기는 못 멈춰요. 여기 못 멈추고 저 뒤에 교차로랑 이게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가서 멈추면 되는데 요걸 보고 여기서 멈춥니다. 참나. 앞차가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자, 황색을 보고 멈춰요. 좀 더 가서 멈췄어도 되는데 난 더 갈 줄 알았지. 여기 저 교차로 저기까지 가서 멈추잖아요. 왜 미리 멈췄나요? 하면서 이거 제가 100% 잘못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쪽 신호등 그러니까 지금 말고요. 다음 신호등에서 멈춰야 되는데 첫 번째 신호등 지나자마자 바로 멈췄어요. 빙판길이 미끄러서요. 저는 앞에까지 좀 더 갈 줄 알았죠. 제가 100% 잘못인가요? 제한속도 60이고요. 저는 40으로 갔습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 100% 잘못이다. 아니 앞차가 더 가서 멈췄지 왜 이렇게 미리 멈췄어? 앞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 투표 시작. 불박차 100%라는 의견이 66%. 앞차가 미리 멈춘 거 잘못이라는 의견도 34%입니다. 66대 34. 앞차가 급제동했을까요? 앞차가 어떻게 멈추나요? 여기에서 황색등이에요. 황색등 들어오고 브레이크 잡고서 자, 브레이크가 이때 들어왔어요. 그리고 얼마 만에 멈추나요? 하나, 둘, 셋, 넷.
앞차가 급제동하지 않았죠. 눈길에 좀 미리 멈추는 게 얼마큼 미끄러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 앞차가 저렇게 미리 멈추고 잘못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워서 미리 브레이크 잡은 것을 앞차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결국 저는 불박차 100%라는 생각이에요. 불박차가 좀 더 거리를 더 뒀어야죠. 60에서 눈이 내서 얼어 있으면 50%더 감속해야 돼요. 그럼 30인데 내리막이에요. 더 감속해야 돼요. 그리고 앞차랑 안전거리 더 유지했어야 돼요. 앞차가 미끄러서 미리 잡은 거 그것을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한 결과는 여러분들의 66%는 뒷차 100%, 앞차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은 34%였습니다. 미끄러울 때는 앞차랑 거리를 더 띄우시고요. 그리고 미끄러울 때는 쫙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미리 브레이크 잡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속도 줄이고 미리 브레이크. 차보명희님, 안전거리 확보, 미확보에 따른 과실률 판단이 강해지네요. 아니 이거는요. 앞차가 급제동이 아니잖아요. 항상 안전거리 미확보하고 그 다음에 앞차는 안전거리 미확보 무조건 뒷차가 100%가 아니고요. 앞차가 급제동했을 때 위험하게 급제동했을 때 그때는 앞차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19조인가요? 한번 볼까요? 도로교통법 19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를 따라갈 때는 앞차가 갑자기 멈출 때 부딪히지 않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이게 안전거리예요. 그리고요. 또 사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갑자기 누가 무단횡단 갑자기 들어온다든가 어떤 차 갑자기 끼어든다든가 그래서 사고를 피하기 위한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하거나 급감속하는 등의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급제동이 문제예요. 급제동. 부드럽게 쓰는 거 그거는 물론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왜 멈추냐 그럴 때는 문제지만 일반 도로에서 부드럽게 멈출 때 그걸 앞차의 잘못이라 할 수 있을까요? 급제동.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차가 눈길에 급제동한 게 아니고 부드럽게 멈췄고 미리 브레이크 잡은 거 그걸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급제동했으면 맞춰도 잘못이 있는 거죠. 있을 수 있는 거죠. 급제동이라면. 안전운전, 방어운전도 중요하지만 배려한 마음으로 운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사는 동네에 그 근처에 분당 서울대병원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인지 부쩍 구급차 운행이 많아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어디서 들리지? 뒤를 보니까 구급차가 보이네요. 근데 그 앞에 차가 있는데 안 비켜줘요. 꿋꿋하게. 아이 참 좀 비켜주지. 그래서 제가 비상등 켜서 사용을 하면서 제가 지나갈 수 있도록 틈을 내줬습니다. 자, 어떤 상황일까요? 보시겠습니다. 삐어삐어삐어 소리 들리죠? 삐어삐어삐어 소리. 삐어삐어 소리. 이 차 좀 비켜주지. 비켜. 삐어삐어. 비켜줘. 아이 좀 비켜줘. 아이 참나. 에이. 자 그래서 내가 비상등 켜고 내가 속도를 줄여줘서 지나갈 수 있게 해줬어요. 아이고 저 차. 아이 좀 비켜주면 어디 덧나 요 차. 결국 내가 멈춰주니까 그 차는 그냥 안 비켜주고요. 내 앞으로 해서 구급차 지나갈 수 있도록 비상등 켜고 양보해줬습니다. 저럴 때는 길 양쪽으로. 아니 그래 요 차가 3초로만 비켜줬으면 됐잖아요. 요 차가요. 근데 꿋꿋하게 구급차가 오는데 그 앞에 오던 차가 저 지프형 차가 꿋꿋하게 자기 차로를 마이웨이 제가 비상등 켜고 속도를 줄여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긴급함을 알리는 차에 대해서 삐어삐어 저기 내 가족이 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양보하고 당연히 양보는 의무의 배려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저 꿋꿋한 차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아서 영상 제보합니다.
네. 늘 변호사님 방송을 고마운 마음으로 경청하는 애청자 놀멍놀멍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분께서요. 진짜 이러면 안 되겠어요. 위험해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1월 6일 저녁 때 눈이 엄청 내렸잖아요. 지금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자 보세요. 요 차가 여기다 이렇게 주차하려고 그래요. 잠깐 멈췄어요. 멈추고 이제 내가 출발할 겁니다. 출발하는데 그런데 야 깜짝 놀랐습니다. 뭘까요? 가보시겠습니다. 자 갑니다. 여기 잠깐 멈췄어요. 잠깐 멈춰서 저 차 주차하게 내가 양보해 주고요. 이제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요 틈으로 뭔가가 이게 뭐야? 와 전동 킥보드 불빛도 없고요. 전동 킥보드가 다행히 눈이 내리는데 까만 옷 입으니까 잘 보이네요. 잘 보이는데 아유 저렇게 가다가 저 만약에 넘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넘어지면 큰일 나죠. 근데 마지막에 한번 또 띠뚱거려요. 네 바퀴가 작으니까 눈이 많으면 저기 가기가 좀 힘들겠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비틀거렸어요. 네 비틀거렸어요. 저러다 비틀거리도 넘어지면 어떡해요? 한번 비틀거렸는데요. 저 뒤에 가방이 쉽지. 가방 때문에 또 넘어질 뻔했어요. 와, 진짜 저러다가 뒤에 가방 메고 가다 가방이 휘청하니까 거기서 중심을 못 잡고 만약 넘어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저기서 넘어졌으면은. 눈길에 저 전동 킥보드가요. 메고 가는 가방에 휘청하니까 가방 때문에 휘청한 건지 아니면 뒤에 자동차가 계속 따르니까 뒤로 보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휘청하면서 저는 넘어지면은 불박차 미끄러운데 브레이크 잡아도 찡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전동 킥보드 눈 오는 날 타지 마세요. 눈이 쌓였으면은 최소한 네 바퀴가 눈보다 더 커야 되잖아요. 눈이 이만큼 쌓였으면 네 바퀴 이만큼 내야 되는데 전동 킥보드 눈 쏙 들어가고 거기서 가다가 그다 저 빙판에 붙어 잘못해서 넘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눈 내린 날 빙판길 전동 킥보드 제발 타지 마세요. 제발 이러지 맙시다라고 진짜 깜짝 놀라셨대요. 예. 이분이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자, 불박차 운전자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보실까요? 예, 폭설이 내려서 교통이 무척 혼잡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주차하려고 잠깐 섰다가 출발하는데 그때 갑자기 시커멓게 지나가는데 시커멓게 전동 킥보드였습니다. 불빛도 없고 운전자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 좁은 공간은 온통 검은색. 다행히 눈이 와서 검은색이 잘 보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놀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붙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거리를 두고 가고 있었는데 또 한번 가방이 휘청하면서 운전자가 옆을 보는 순간 옆을 보다 그랬는지 아니면 가방 때문에 무거워서 그랬는지 어떤 넘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넓은 도로에서 보지 않게 되기를 제발 이러지 마십시다. 만약에 전동 킥보드가 넘어지기라도 했더라면 만일 전동 킥보드가 넘어지기라도 했더라면 자동차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 잡다 미끄러웠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제발 이러지 마십시다.